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황성일 부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저희가 한번 영상을 하나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할 때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알고리즘이 합니까? 대부분 알고리즘이 하는데 사람도 투입이 돼서 검색 최근에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 유튜브에서도 이런 거 많이 국민들이 검색해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개혁신당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김현지 실장이 과거에 성남시에서 뭐 시민단체 활동하고 이럴 때 영상을 오늘 공개했고, 그걸 이제 언론사가 받아서 재게시를 한 겁니다. 재게시를 했는데 그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에 지금 실제 화면이 뜬 걸 보면은 사람의 검토를 통한 평가다. 그래서 검토 결과 여기에 대한 광고 제한부터 시작해서 이런 조치들이, 제재 조치들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럼 사람이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뭘 갖고 판단했냐를 보니까 정책상 폭력이라서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구글의 공식 입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폭력을 행사한 건 맞는 거죠? 저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폭력, 뭐 혐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컨텐츠를 그러니까 저 판단을 할 때 그러면은 뭐 승인 절차를 몇 단계로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일선 그 직원이 전결로서 저런 거 하는 건지가 궁금한 게, 저거는 굉장히 좀 특이하다 보는 게요. 정치적으로 뭐 저희가 요즘 국감장에서도 뭐 욕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했을 때 구글에서 자의적으로 이거는 폭력이요, 이거는 뭐 언급하면 안 되는 욕설이요, 이런 걸 판단해서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에 걸맞는 이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부속실장에 대해 가지고 폭력이라고 이제 단정짓는 거거든요. 확실합니까? 사실 이런 검수와 리뷰는 글로벌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저 리뷰 자체에 직접 개입을 했다거나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 원칙은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의 폭력, 뭐 혐오 이런 부분들. 그럼 저거는 해외에서 혹시 판단한 건가요? 저는 글로벌 조직에서?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외국인이 봤을 때는 저게 폭력이 많다, 이렇게 구글 코리아도 아니고 이제 구글의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저건 폭력이 맞다는 거네요. 글로벌 팀에는 한국 언어를 쓸 수 있고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저 컨텐츠를 삭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국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시사나 아니면은 이런 보도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유튜브가 다루는 이상,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고 누구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제약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유튜브에 가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대통령 되시기 전에 뭐 가족 간의 안부를 좀 격하게 물으시는 그 영상을 올리면은 차단되잖아요. 그거 차단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그 영상이 지금 그 영상, 저희가 다 아는 그 영상 올리면 바로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이런 공방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야권이나 아니면은 또 권력을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자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어떤 방송을 만드는 분이 저런 팩트에 근거한 자료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디모네타이제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수익 창출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차단이 걸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요, 욕을 하려면 아예 그냥 화끈하게 해가지고 구글에 차단될 정도로 화끈하게 하면은 이슈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폭력을 해서 확실하게 구글 알고리즘도 봤을 때 아니면 사람이 봤을 때도 해외에 있는 글로벌 팀 봤을 때도 이건 확실한 폭력이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제약이 걸리는 거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사나 이런 걸 다룰 때 있어가지고는 심각한 사건일수록 오히려 유튜브에서는 이것이 차단과 제약의 조건이 된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나 아니면은 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 다른 조치가 있죠. 연령 제한을 걸 수가 있죠. 네. 차라리 그렇게 건다고 하면은 어떤 것을 이해하겠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뭐 이재명 대통령님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라든지 오히려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보호가 되는 체계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객관적이고 중립성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뭐 글로벌 팀하고도 논의하고 이게 구글에 저희가 뭘 질의할 때마다 매번 글로벌 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 사실 좀 이야기가 뜨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런 판단 같은 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실제 뭐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걸 내릴 때는 그 국가별로 맞는 가이드라인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걸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로 하지만은 또 거꾸로 얘기해 보면요, 다른 많은 폭력과 관련된 영상들이 걸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 틀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라는 게 강자에게는 솜방망이요, 그리고 약자에겐 철퇴라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셨는데 그때 명언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구글의 어떤 정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영상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사람이 뭐 알고리즘이 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 정책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글로벌 팀에서 정치에 무관한 사람이, 정치를 모르는 정말 장면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했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들에 가서 계속 지적할 거니까요. 좀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 글로벌 팀이라는 곳에다가 좀 저희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의사이지만은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의 핫한 주제에 대해 가지고 구글이 선제적으로 지금 이거를 단정지어서 지금 판단 내려 가지고 이게 나온 겁니다.